아사나 뿌라나 야마 무드라 반다 스와미 사티 아난다 사라스와티 사트까르마. 지방이나 정액질이 과도할 때 사트까르마 즉 6가지 정화 행법을 뿌라나마 전에 수행해야 한다. 도샤, 가스 담즙, 점액, 균형 잡힌 사람들은 그들을 행할 필요는 없다. 하타 요가 프라디피카. 사트까르마의 소개. 초기 요가 우파니샤드에서 설명된 것처럼 하타 요가는 사트까르마로 구성되었고 바로 그 정밀하고 체계적인 과학이다. 사트는 유, 까르마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사트까르마는 정화해법 6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하타 요가와 사트까르마의 목적은 두 개의 주된 불안화적인 흐름인 이다와 벵갈라 사이의 조화를 불러일으켜서 그것에 의해 육체와 정신의 정화와 균형을 획득하는 것이다. 사트까르마 또한 몸에서 세 도샤, 바타, 피타, 카파의 균형을 위해 사용된다. 아유르베다에서 하타 요가 아유르베다와 하타 요가 모두에 따르면 도샤의 부조화는 질병을 초래한다. 이러한 수련은 또한 몸의 독소를 정화하고 영적인 길을 따라 성공적인 향상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호흡과 다른 고도의 요가 수련 전에 활용된다. 이러한 강력한 행법은 결코 책이나 경험 없는 사람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워서는 안 된다. 전통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도 되는 구루에 의해 오직 교육받도록 되어 있다.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그들은 언제 실행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6개의 정화 행법은 아래와 같다. 네티, 코의 통로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는 과정이다. 수련은 잘라네티와 수트라네티가 이 범주에 속한다. 타오띠, 3개의 주요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깨끗하게 하는 행법 시리즈로 안타르 다오띠 내부 정화, 시르샤 다오띠 머리 정화, 단타 다오띠라고도 불린다. 흐리드 다오띠 가슴 정화이다. 내부 정화 행법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을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 이들은 4가지 수련으로 분류된다. 내장을 정화하는 샹캬 플락살라나 와 라쿠 샹캬 플락살라나, 소화열기를 활성화하는 아그니크리아 바흐니샤 다오띠, 물로 정화하는 운잘 바만 다오띠, 공기로 내장 정화를 하는 바트 사라 다오띠. 이러한 수련의 대부분은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 나올리, 복부 기관을 마사지하고 강하게 하는 행법. 바스티, 대장을 세척하고 정화하는 행법. 까팔라바티, 뇌의 앞부분을 정화하는 호흡 행법. 뜨라따까, 집중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한 점이나 대상을 강렬하게 응시하는 수련. 단지 6개의 사트까르마일지라도 각각 다양한 수련으로 구성된다. 이 장에서 단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련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조언과 금기는 각 수련별로 주어졌다. 잘라네티, 물로 하는 코 정화. 특별한 네티, 로따, 즉 네티 단지가 사용된다. 로따 단지는 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플라스틱, 도자기, 노쇠 또는 어떤 다른 금속으로 만들 수도 있다. 관끝의 주둥이에 콧구멍을 편안하게 잘 맞아서 물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주둥이 끝이 너무 크거나 날카롭지 않다면 차 주전자도 사용할 수 있다. 물은 체온에 맞게 500cc의 물에 찻숟가락 하나 가득한 비율로 소금을 완전히 섞는다. 소금의 첨가는 체액과 물의 삼투압과 같게 해서 점액지막에 어떤 자극도 최소화한다. 만약 아프거나 타든 듯한 감각이 느껴지면 그 증상은 물에 소금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다는 것이다. 1단계 콧구멍 세척. 네티 단계에 준비된 네티 단지에 로따에 소금물을 채운다. 체중을 두 발에 균등하게 나누어서 다리를 벌려 바르게 서고 앞으로 기울인다. 눈을 1분 정도 감고 전신을 이완한다.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여서 약간 뒤쪽으로 한다. 입을 통해 호흡하기 시작한다. 콧구멍의 가장 위쪽 주둥이를 부드럽게 삽입한다. 힘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주둥이의 콧구멍의 측면을 단단하게 압박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한다. 넷띠 단지를 그런 식으로 기울여서 얼굴이 아닌 콧구멍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다. 몸 자세를 조정해서 다른 콧구멍으로 물이 흘러 나오게 한다. 콧구멍을 통해 물의 절반이 빠져나왔을 때 콧구멍에서 주둥이를 떼서 머리를 바로 보고 물이 코로 나오게 한다. 부드럽게 코로 뿜어서 코의 점액질을 제거한다. 다른 콧구멍에 단지 주둥이를 넣고 머리를 반대쪽으로 기울여서 그 과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을 마친 이후에 콧구멍을 완전히 건조시킨다. 콧구멍 건조, 바르게 선다. 오른 엄지로 오른 콧구멍을 막고 왼 콧구멍으로 내쉬는 숨에 강세를 두는 까팔라바띠 프라야마처럼 연속적으로 빠르게 5에서 10회 마시기와 내쉬기를 한다. 왼 콧구멍을 막고 오른 콧구멍을 통해 반복한다. 양쪽 콧구멍을 통해 한 번 더 반복한다. 변형이 허리에서 앞쪽으로 숙여서 몸통을 수평으로 한다. 위에 묘사된 같은 과정을 반복하지만 오른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으로 머리를 기울인다. 왼쪽 콧구멍을 막고 머리를 왼쪽으로 기울여서 다시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바르게 하고 양쪽 콧구멍으로 호흡하기를 반복한다. 수련 참고. 이 변형은 공동에서 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변형 3. 발을 벌리고 선다. 오른 콧구멍을 막고 허리에서부터 급속히 앞으로 숙이면서 강하게 내쉰다. 바르게 선 자세로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들이쉰다. 5에서 10회 반복한다. 오른 콧구멍을 열고 반복하고 다시 양 콧구멍을 열고 반복한다. 이 수련은 5분 정도 걸린다. 넷띠는 매일 한 번 수련하거나 요가교사나 치료사에 의해 추천된 대로 한다. 심각한 감기, 콧물 감기 또는 다른 질환을 완화시키기 위해 매일 3회까지 행해도 된다. 이완하고 자세를 취하는 몸에 단지 주둥이와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지 않는데, 그리고 특히 초보자는 입을 통한 이완된 호흡에 아갸 차크라에 집중한다. 잘라네티는 이상적으로 아사나와 프라나야마 이전에 아침에 수련한다. 그러나 만약 필요하다면 식사 바로 이후를 제외하고는 언제라도 행해도 된다. 주의사항. 물은 코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한다. 만약 물이 목이나 입으로 들어가면 머리 자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표시이다. 코는 수련 이후에 알맞게 건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염증을 일으키고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 남아있는 물이 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코를 너무 강하게 풀지 않는다. 만약 필요하다면 몇 분 동안 사샹카 아사나를 행한다. 코에 만성 출혈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의 지도 없이 잘라네티를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코를 통해서 물을 통과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은 구조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 잘라네티는 코 통로와 비강으로 점액과 오염을 제거해서 방해물 없이 공기가 소통되게 한다. 천식, 폐렴, 기관지염, 그리고 폐결핵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을 예방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이염, 편도선염, 선증식 비대증과 점막의 염증과 같은 귀 막힘이 확실한 경우와 근시, 알레르기성 비염, 건초열을 포함해서 눈기, 목의 다양한 질환과 함께 알레르기, 감기, 그리고 부비강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아이들의 입을 통한 호흡은 잘라네티 수련으로 완화될 수 있다. 잘라네티는 안면의 근육 긴장, 신경성 경련, 벨마비, 를 완화시키고 수련자가 젊고 발랄한 외모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뇌를 맑게 하고 진정시키며 간질과 편두통의 치료에 유익하다. 불안화, 우울증을 완화시키고 졸음을 제거하며 머리를 가볍고 상쾌하게 한다. 잘라네티는 코의 여러 가지 신경 발달을 자극하고 뇌의 활동과 개인의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한다. 뇌의 자반구와 우반구에 해당하는 오른쪽과 왼쪽 콧구멍 사이의 균형은 순환과 소화를 지배하는 몸과 시스템 전체의 균형과 조화의 상태를 유발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네티는 악약 차크라를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 잘라네티는 쪼그리고 앉거나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서서히 수련할 수 있다. 후자는 세면대 위에서 제티를 하고 반면 전자는 밖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가득 찬 네티 로따를 몇 가지 수련한 후에 콧구멍에 사용해도 된다. 고급 수련자는 유리잔이나 주발에 직접 코로 물을 흡입해도 된다. 이것은 수련의 본래의 형태이고 글자 그대로 새벽의 물을 의미하는 우샤반이라고 부른다. 네티 수련에서 하타 요기들은 물 대신 다른 액체
또 다른 액체를 또한 사용하였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따뜻한 우유, 두그드 네띠, 따뜻하고 맑은 버터, 기. 그러나 네띠는 또는 요구르트조차 사용된다. 만약 그 대신에 오일을 사용한다면 화학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여야 한다. 그러나 네띠의 가장 강력한 형태는 오줌으로 수련하고 스와무르띠 네띠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형태는 코 통로의 염증, 부비강염, 편두통을 완화시키는 데 특히 유익하다. 각 액체는 다양한 효과를 가져준다. 그러나 구루나 교사에 특별한 가르침이 없다면 이러한 변형들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스트라네띠, 실로 하는 코 정화. 이 수련은 일정한 길이의 무명실로 코를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특별히 준비된 무명실을 사용했다. 몇 가닥 함께 단단히 꽈서 녹인 밀랍을 담근다. 폭은 4mm, 길이는 36에서 45cm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버터나 침으로 매끄럽게 한 고무관의 사용에 의해 콧구멍으로 쉽게 삽입되기 때문에 수련이 더욱 편리하다. 관의 크기는 개인의 콧구멍의 크기에 달렸지만 일반적으로 4, 5 또는 6 사이즈면 적합하다. 서서 앉기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 중 편한 것을 취한다. 전신을 이완한다. 머리를 약간 뒤로 기울인다. 어느 콧구멍이든 더 자유롭게 들어가는 도로 밀랍을 입힌 실의 끝 또는 관의 좁은 끝을 부드럽게 서서히 삽입한다. 실을 비틀면서 삽입하면 콧구멍에 쉽게 들어간다. 실 끝점이 항상 코의 바닥 아래쪽을 향하게 한다. 결코 곧게 펴서 밀어 올리지 않는다. 실이 목 뒤쪽에 다다랐을 때 엄지와 검지 또는 검지와 중지를 입에 넣는다. 몇 인치인지 실이 코밖에 걸려있도록 남겨두고 관이나 실을 입을 통해 부드럽고 서서히 잡아당긴다. 이러한 행위는 처음에 구역질 나지만 수련으로 더 쉬워진다. 손가락으로 실을 관 끝을 잡는다. 처음 해갈 때는 단지 15번을 아주 서서히 그리고 부드럽게 앞뒤로 당긴다. 코를 통해 서서히 제거하고 반대쪽 콧구멍도 이 과정을 반복한다. 고급 수련. 행법 1을 완료 후에 실을 한쪽 끝을 입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한쪽 끝은 콧구멍을 통해서 여전히 통과되도록 둔다. 밀랍을 바른 끝을 한쪽 콧구멍에서 다른 콧구멍으로 나누도록 부드럽게 삽입해서 입을 통해서 끝을 잡는다. 최종 자세에서 밀랍을 바른 양끝이 입을 통해 나온다. 단단한 밀랍의 끝부분을 풀어서 개별적인 가닥들로 다시 분리한다. 양끝을 함께 밀어서 서로 융합하고 실을 비틀어서 양끝을 연결한다. 만약 연결점이 너무 두꺼우면 약간의 실을 잘라내서 콧구멍을 통해 짙게 통과하도록 한다. 실은 이제 하나의 원이다. 연결점을 서서히 입 안으로 밀어 넣어서 점진적으로 실의 콧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한다. 궁극적으로 연결점이 양 콧구멍의 입구에 위치하도록 한다. 연결점을 끊는다. 실을 이제 한쪽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다른 쪽으로 나온다. 더 이상 입을 통과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몇 번만 실을 부드럽게 이쪽 저쪽으로 당긴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쾌감이 있으면 수련을 즉시 그만둔다. 실의 한쪽 끝을 당겨서 코에서 서서히 빼낸다. 호흡은 입을 통해서 하고 고무관으로 하는 수련은 5분보다 적게 걸린다. 실은 10분 정도 걸린다. 며칠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몸의 이 안에 그리고 고무관이나 실이 부드럽고 서서히 움직이는 데에 집중하고 아기아 차크라에 집중한다. 잘라내티 전에 수트라네티를 행해야 한다. 수트라네티로 제거되었던 모든 물순물과 미립자들은 나중에 코에서 씻어낼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가하지 않는다. 코의 내부는 아주 섬세해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나친 힘도 가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는 노력 후에도 실이나 고무관이 코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경험 있는 교사와 상담한다. 콧구멍 속으로 실을 삽입하기 전에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한다. 잘라네티가 완전해지기 전까지 네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코에 만성 출혈이 있는 사람은 수트라네티를 해서는 안 된다. 코 궤양, 폴립, 의 심한 기형이 있는 사람은 요가적 또는 아유르베다적 의사의 진찰을 먼저 받아야 한다. 잘라네티와 효과는 같다. 그러나 덧붙여서 수트라네티는 치우친 코
경막의 문제를 교정할 수 있다. 만약 한쪽 또는 양쪽 콧구멍이 모두 자유롭게 흐르지 않는다며 변형된 뼈나 살과 같은 혹 때문에 스트라네티의 규칙적인 마찰력으로 몇 달 안에 이러한 방해물이 사라지게 한다. 고무관이 더 쉽고 더 빠를지라도 문명실만큼 효과적으로 콧구멍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 또한 스트라네티의 고급 단계에서 만약 고무관을 사용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샹카플락살라나 내장 정화 바리사라 다우띠 이 수련을 행하기 전 날 밤에 가볍게 죽으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하기 충분한 양의 깨끗하고 미지근한 물과 또는 물의 온도가 체온보다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에 사용할 여분의 뜨거운 물을 준비한다. 1리터 물에 2차숟가락의 차숟가락의 소금을 첨가해서 중간 정도로 짭짤한 맛이 나게 한다. 질 좋은 흰쌀과 콩, 되도록 많은 버터인 기의 특별한 음식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를 키체리라 부른다. 쌀과 콩은 물과 함께 부드러워질 때까지 요리한다. 약간의 할디는 첨가해도 좋지만 소금은 안 된다. 마지막으로 맑은 버터를 넉넉하게 섞어 죽을 최종적으로 준비한다. 45분간 휴식 시간 이후에 다시 다음날 먹을 키체리는 수련을 하지 않는 친구와 후원자가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행하기 전에 아사나나 육체적 노동을 해서는 안 되고 음식이나 음료를 마셔서도 안 된다. 만약 수련 전에 장을 비우지 않으면 연동 운동의 자극을 유발하게 된다. 가볍고 편안한 옷을 입어야 한다. 완전한 내장 정화. 가능한 한 빨리 따뜻한 소금물을 2잔 마신다. 아래 5개 아사나를 각각 8번 하고 올바른 순서로 역동적으로 행한다. 따다 아사나, 띠르 약가 따다 아사나, 까띠 차크라 아사나, 띠르 약가 부장가 아사나, 우다락가르 샤다사나. 이것이 완전한 1회이다. 수련 사이에 쉬지 않는다. 따뜻한 소금을 2잔을 더 마시고 5개의 아사나를 각각 8번씩 다시 반복한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한다. 3회 후 화장실에 가서 아직 장이 비어 있지 않다면 거기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본다. 무리하지 않는다. 몇 분 정도 후에 되돌아와서 여하튼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살핀다. 이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2잔을 더 마시고 5개 아사나를 8번 반복한다. 다시 화장실에 가지만 장의 움직임을 일으키기 위해 힘을 가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물을 마시고 아사나를 행해서 압력이 고조될 때 화장실로 간다. 가능한 한 짧게 화장실에서 보낸다. 내장 정화의 압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처음에는 굳은 대변이 배설되고 이어서 대변과 물이 섞여 나온다. 수련이 진척됨에 따라 물은 더 많아지고 굳은 대변은 더 적게 배출된다. 결국 탁한 노란 물이 되고 마지막에 거의 맑은 물이 배설된다. 완전히 깨끗한 물이 배설되기까지 보통 16잔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수련을 한 번에 마치는 속도는 사람마다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 수련은 자기 자신의 속도로 이완된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내장 정화를 마친 이후에 잘라네티에 이어서 꾼잘 끓여야 10분에 걸쳐서 행한다. 이것을 한 번에 실행한 후에 휴식한다. 전체적인 휴식이 필수이다. 45분 동안 샤바아사나로 누워있는다. 그러나 두통이나 추위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잠들지 않는다. 이렇게 휴식하는 동안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운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 시간 동안 소화기계 전체는 스스로 생기를 회복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때 소변의 소통은 완전히 정상화된다. 특별한 식사, 상캬플락살라나를 끝내고 정확히 45분 후에 특별히 준비된 음식인 키체리를 섭취해야 한다. 올바른 시간에 이 음식을 먹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체의 리듬이 일시적으로 혼란스럽게 된다. 그러나 수련을 마친 후 45분이 되면 소화기관의 기능을 회복한다. 키체린의 3가지 성분은 소화기의 올바른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맑은 버터로 몸속이 새롭게 될 때까지 내장벽의 표면을 덮는 것이 필요하다. 쌀은 간단하고 쉽게 소화되도록 탄수화물의 형태로 물질이 변형되고 소화관의 안쪽을 보호하도록 점액질을 만들어낸다. 편두는 단백질의 원천으로 몸이 쉽게 소화되도록 하는 보조 음식물이고 모든 부분에서 영양분이 풍부한 식사가 되도록 한다. 내장벽을 늘려주고 장 안을 새롭게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키체리가 섭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용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한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용적은 정상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내장
연동 운동을 재개하도록 돕는다. 그것은 또한 소화불량, 설사, 변비를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부가적 휴식. 키체리를 섭취하고 나서 부가적인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첫 식사 후에 최소한 3시간 동안 잠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간 동안에 잠자는 것은 신체의 무기력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날 나머지 부분과 그 다음날도 완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이 기간 동안 모우나를 유지하고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식사. 키체리는 또한 늦은 오후나 저녁 식사, 즉 첫 특별한 식사 후 6시간 정도 되었을 때 준비한다. 비록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위장의 용량에 맞게 2번의 식사를 해야 한다. 수련 장소. 샹카플락살라나를 수련하기 위한 최고의 장소는 정원이나 신선한 공기가 풍부한 열린 공간이다. 적절한 화장실 시설이 바로 가까이 있어야 한다. 이 수련은 친절한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장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하고 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련에 관한 한 분위기는 불편함이었고 이완되고 즐거워야 한다. 샹캬플락살라나는 날씨가 극심한 상태일 때는 수련하면 안 된다. 추운 기후에서 사는 사람은 날씨가 따뜻하고 건조할 때인 여름에 수련한다. 이것은 위와 장이 한기가 들기 쉽기 때문에 중요하다. 반면에 아주 더울 때는 땀이 너무 많이 나고 녹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련해서는 안 된다. 몹시 흐리고 바람이 불며 비 오는 날씨 또한 피한다. 수련하기 가장 좋은 때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다. 이 수련은 1년에 2번 이상 해내서는 안 된다. 이 수련을 위해 하루 전체가 필요하고 다음 날은 휴식한다. 맑은 노란물은 시스템이 담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거의 맑은 물이 배출되면 그 시점 너머로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이 아직 약간 탁할 때 멈추는 것이 낫다. 수련을 마친 후 45분 동안 휴식할 때 두통이나 감기에 걸릴 수 있으므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 첫 특별한 식사를 한 이후에 최소한 2시간이 될 때까지는 물이나 다른 음료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 차가운 액체는 소화기계에 오한을 일으킬 수 있다. 규정된 시간 이전에 어떤 것을 마시거나 먹는 것은 신체의 위장과 내장벽에 재형성된 새로운 보호층을 씻어내버리고 효과를 약화시킨다. 오한과 발열을 막기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므로 선풍기와 에어컨은 저녁이 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몸이 이미 춥다면 내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담요로 덮어야 한다. 뜨거운 태양 아래와 불 근처에 앉기 또는 육체적 운동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휴식 시간은 아주 주의 깊게 지켜야 한다. 정신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은 피한다. 수련 후 최소한 한 달 동안은 화학 합성물, 자극적인 것, 매운 것, 산성을 띈 것, 기름진 것, 그리고 비채식적인 음식물인 화학적으로 가공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 절인 것, 단 것, 초콜릿,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우유, 버터, 우유, 요구르트와 모든 과일들, 특히 레몬, 포도, 오렌지, 파인애플과 같은 산성의 과일은 제한한다. 알코올, 담배, 차, 커피, 빵처럼 비닐랑 나무 열매를 넣은 조정식품 또한 어떤 다른 형태의 취하게 하는 것이나 약물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식이요법은 순수하고 간단한 것으로 가능한 한 중성의 것으로 한다. 낮은 산성과 견과류, 편두, 콩, 그리고 다른 콩 종류와 쌀, 밀, 빵, 야채 같은 음식물이 포함된다. 상식적으로 이 점을 고려해서 사용한다. 샹카블락살라나 수련 이후에 소화기가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몸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수련은 오직 전문가의 지도하에 아시람이나 요가센터에서 수행해야 한다. 해로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은 샹카플락살라나를 수련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단순한 상태인 샹카플락살라나가 그들에게 필요한 더 적합한 것으로 알게 된다. 내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특히 약물 치료를 하는 사람은 샹카플락살라나를 행하기 전에 자격이 있는 요가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 수련은 또한 임신 중에는 피한다. 육체적으로 샹캬플락살라나는 소화불량, 가스참, 위산가다, 변비와 같은 소화기 질환을 완화시킨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간과 다른 소화기관 호르몬샘을 정상화시킨다.
진성 당뇨병, 저혈당, 비만, 고혈 콜레스테롤, 고지방질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면역계를 강하게 하고 알레르기와 면역학적인 질환을 완화시킨다. 관절염과 만성 염증 질환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과도한 단백질은 천식, 만성 감기, 부비강염을 완화시키는 데 방해가 된다. 혈액을 정화하고 뾰루지, 종기,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을 완화시킨다. 불안화적으로 상카플락살라나는 불안화적인 신체를 재충전하고 나디의 장애물을 제거하며 모든 차크라를 정화한다. 불안화의 조화로움은 회복되고 에너지 수준은 상승한다. 심리적으로 의식의 더 높은 상태를 위한 통로를 준비시킨다. 이러한 정화 수련에 어떤 사다나를 행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연동운동과 간략근 또는 판막을 활성화하는 핵심 형태인 다섯 아사나는 소화관의 근육과 신경의 정화 과정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올바른 순서로 행해질 때 그들은 점진적으로 위장의 출구인 유문이 열리고 소장의 출구인 회맹부 판막이 열리며 마지막으로 항문의 관략근이 열린다. 따다 아사나는 주로 위장과 대장을 늘려주는 데 작용하고 띠르야까 따다 아사나는 소장과 대장에 작용하며 까띠 짜크라 아사나는 소장을 마사지하고 띠르야까 부장가 아사나는 우다락야르샨 아사나는 맹장, S차 결장, 직장을 압박하고 마사지하며 배변 충동 또한 자극한다. 빨리 마시기 어렵거나 구역질의 느낌이 일어난 사람은 매회 전에 2잔에서 1잔으로 물의 양을 줄인다. 소금의 양 또한 줄여도 된다. 샹카뿔락살라나란 단어는 소라 고등을 의미하는 샹카와 완전히 씻다를 의미하는 뿌락살라나의 두 단어에서 유래한다. 샹카란 단어는 동굴 같고 감겨있는 모양을 묘사하고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이 수료는 바리사라 다우띠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샹캬뿔락살라나로 더 알려져 있다. 바리사라란 단어는 물을 의미하는 바리와 본질을 의미하는 사라 두 단어에 유래한다. 이 수료는 또한 육체의 정화와 변화의 아유르베다적 행법인 까야 깔바의 한 부분이다. 까야는 몸, 깔바는 변환을 의미한다. 짧은 내장 정화. 뿌르나 샹캬뿔락살라나의 수련을 위해 2리터의 미지근한 소금물을 준비한다. 준비된 2잔의 물을 빠르게 마신다. 5 샹캬뿔락살라나와 아사나를 8차례 행한다. 따다 아사나, 띠르야까 따다 아사나, 까띠 차크라 아사나, 띠르야까 부장가사나, 우다락 아르샤 아사나. 2잔의 물을 더 마시고 아사나를 각각 8번 반복한다. 세 번째를 마지막으로 그 과정을 반복한다. 장이 움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화장실에 가되 무리하지 않는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으면 다음에는 가능할 것이다. 수련을 완료한 후에 즉시 꾼잘끄라와 달라네티를 행해도 된다. 라쿠는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기 전 위장이 완전히 비어있을 때 아침에 수련한다. 이 수련은 1시간 정도 걸린다. 일반적인 목적인 경우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변비가 있는 경우에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매일 수련해도 된다. 수련을 완료하였으면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기 전에 30분 정도 휴식한다. 특별한 음식 규정이 없고 이 수련에 있어서 특별한 음식을 섭취할 필요도 없다. 장의 움직임에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자연스럽게 된다. 창캬 불락 아사나와 근기가 같고 완전한 방법은 소화기계 전체를 완전히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반면 라쿠 즉 간단한 방법은 단지 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적절한 장의 움직임을 촉진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아주 훌륭하고 완전한 과정을 수련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이상적이다. 라쿠는 변비, 위장의 가스찬, 위산가다, 소화불량, 그리고 그 밖에 소화의 불편함 같은 소화기 질환에 적극 추천된다. 비뇨기 간염과 신장결석의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요가치료 상황에서 많이 사용된다. 더 나은 효과는 단식이나 담백한 음식과 이 수련을 경할 때 얻어질 수 있다. 약물 치료는 안전하게 계속해도 된다. 바뜨사라 다우띠 공기로 장 정화.
편안한 자세로 앉는다. 입을 벌리고 까마귀처럼 부리처럼 입술을 모은다. 입을 벌린 입을 통해 빠져나가는 행위나 벌컥벌컥 마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위장 속의 공기를 흡입한다.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가능한 한 위장을 가득 채운다. 그리고 완전히 이완한다. 공기를 방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적절한 이완이 되면 대장을 통해 배출한다.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 이 수련은 하루 중 언제라도 행해도 되지만 대량의 식사 바로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식사 중이거나 식후에 하지 않는다. 이 수련은 소화기계를 더욱 효과적인 수준으로 작동하도록 자극한다. 가스와 방귀를 제거하고 위상과다와 가슴앓이를 예방한다. 이 수련은 부장기니 무드라와 비슷하다. 그러나 부장기니 무드라는 트림을 방출하는 반면 바트사라 가우띠는 대장을 통해 배출된다. 아그니사르끄리아 헐떡거리는 호흡 스와나 브라야마 번개 자세로 앉아서 엄지발가락을 맞대고 가능한 한 넓게 무릎을 벌린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감는다. 전신 특히 복부를 펴고 약간 앞으로 기울인다. 머리는 곧게 세운다.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밖으로 뺀다. 혀를 빼놓고 입을 통해 헐떡거리는 방식으로 숨을 들이쉰다. 호흡과 움직임을 동시에 하면서 복부의 팽창과 수축을 빠르게 한다. 숨을 내쉬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마시면서 복부를 팽창한다. 호흡은 수동적인데 단지 복부의 움직임 때문에 두드려져 보인다. 개가 헐떡거리는 것처럼 한다. 가능한 한 가슴은 움직이지 않는다. 무리하지 않는다. 10에서 20회를 마시고 내쉰다. 이것이 1회이다. 다음 회를 시작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이완한다. 소화 열기의 활성화와 또는 불의 정수로 정화. 아그니사르 크리아 또는 바니사라 다우띠. 이 행법은 같은 자세나 연꽃 자세로 수련할 수 있다. 깊게 들이쉰다. 내쉬어서 가능한 한 폐를 많이 비운다. 팔꿈치를 곧게 펴 약간 앞으로 기운다. 손으로 무릎을 압박하고 잘단다라 반다를 행한다. 편안하게 숨을 내쉬고 멈춰서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복부 근육을 빠르게 수축과 팽창을 한다. 무리하지 않는다. 잘단바라 반다를 푼다. 머리가 바르게 될 때까지 깊고 서서히 들이쉰다. 이것이 1회이다. 다음 회를 시작하기 전에 호흡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완한다. 초보자들은 복부 근육을 자유의지로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피로해지고 이 수련이 어려울 수 있다. 근육은 일정 기간 이상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달시켜야 한다. 처음에는 10번의 복부 수축과 팽창을 3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규칙적인 수련으로 매회 100회까지 복부 운동을 해도 된다. 숨 참는 시간은 일정 기간 이상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복부의 움직임과 동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호흡과 마니푸라 차크라에 집중한다. 아사나와 프라나야마 이후에 아그니사르크리아는 되도록 위장이 비어있는 아침 식사 전인 이른 아침과 내장을 비운 후에 수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여름철에 이 수련은 체열과 혈압이 지나치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수련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시달리나 시트까리처럼 냉각 호흡에 이어서 항상 행한다. 고혈압, 심장병, 급성 십이지장 또는 위궤양,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만성 설사가 있는 사람은 이 크리아를 행해서는 안 된다. 임신 3개월 이상 된 여성은 이 수련을 삼간다. 그리고 아그니사라 크리아는 출산 이후에 복부와 골반 근육을 꽉 조여주고 생식 기간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수련해도 된다. 아그니사르 크리아는 식욕을 자극하고 소화불량, 위산가다, 산과소증, 위장의 가스참, 변비와 같은 소화기 질환과 간과 신장의 기능 저하를 제거한다. 복부를 마사지하고 관련된 신경을 자극하며 근육을 강하게 하고 복부 기관의 건강을 최적 상태로 만들어준다. 아그니사르크리아는 다섯불안화, 특히 사만화를 자극하고 에너지 수준을 두드러지게 높인다. 우울증, 우둔함, 무기력 또한 완화시킨다. 이 크리아는 복부 근육과 횡격막의
조절을 발달시키고 강하게 하는데 훌륭한 수련이다. 우디아나 반다와 나울리의 준비 수련으로 활용된다. 아그니와 바흐니 모두 불을 의미한다. 사라는 본질, 끄리아는 행위를 의미한다. 불의 본질 또는 정수는 소화 과정으로 간주된다. 복부 기관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소화 열기 속에 맺히게 되고 그것의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어루만지거나 북돋을 필요가 있다. 아그니사르크리아는 단지 소화기계와 그것과 관련된 기관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섭취된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이 알맞게 흡수되도록 한다. 꾼잘끄리아 토하는 정화 손을 씻고 손톱을 주의 깊게 손질한다. 입맛에 따라 리터당 찻숟갈 하나의 분량의 소금을 첨가해서 개인마다 미지근한 물 2리터 정도 준비한다. 물을 투하는 수련. 싱크대나 화장실 근처 또는 날씨가 따뜻하다면 정원 밖에서 열린 배수구 근처에 적합한 장소에 선다. 위장이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느낌이 들 때까지 최소한 6잔의 준비된 물을 가능한 한 빨리 차례대로 마신다. 물을 홀짝거리지 말고 빨리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장이 가득 찰 때 토할 것 같은 충동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앞으로 숙여서 몸통을 가능한 한 수평으로 한다. 입을 벌리고 검지와 중지를 가능한 한 혀 안쪽 깊숙이 넣는다. 혀 안쪽을 부드럽게 문지르고 압박한다. 이것은 위장에 물이 뿜어져 나오게 한다. 물이 방출되지 않는다면 혀가 문질러지지 않았거나 손가락 끝이 구멍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수련자가 긴장을 풀수록 이 수련은 더 쉬워진다. 물을 방출하는 동안 불필요하다면 입에서 손을 뺀다. 물줄기가 끝났을 때 다시 손가락을 입에 넣는 과정을 반복한다. 평범한 물은 요가 교사의 조언에 따라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소금물은 위장에서 정액을 분해하고 산의 분비를 억제하는데 과도한 점액질과 위상가다증이 있는 사람은 소금물을 하는 것이 보통 더 바람직하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물을 뿜어낼 수가 없다. 위장의 물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지나가 버린다. 특히 처음 몇 번의 시도에는 방출된 물이 탁해져 있다. 이것은 위장에서 음식 입자들의 담즙, 점액질이 발효된 데 원인이 있다. 위장이 완전히 깨끗해질 때 물이 맑아진다. 호랑이 수련. 바그라끄리아. 호랑이 위장에서 음식이 소화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소화된 경우에 따뜻하고 소금기 있는 준비된 물을 최소한 6잔 마신다. 물을 더 이상 담고 있을 수 없을 때까지 위장에 채운다. 꾼잘끄리아처럼 같은 방법으로 물을 방출한다. 위장에 있는 모든 음식물이 제거될 것이다. 이 수련은 과도한 양의 음식이나 불결한 음식을 먹었을 때 장의 부담을 방지한다. 현대치료에서는 소화불량 알약을 먹이지만 가장 자연스럽고 해로움을 최소화하는 방식은 토하게 하는 것이다. 바그라끄리아는 꾼잘끄리아처럼 같은 방법을 한다. 그러나 위장을 가득 채우거나 잔뜩 배부른 상태에서 한다. 바그라란 단어는 호랑이를 의미한다. 호랑이는 그의 먹이를 위장에 채워 넣고 나서 3-4시간 후에 절반 정도 소화된 먹이를 토해내는 습관이 있다. 이 방법은 먹이가 잘 소화되지 않으면 몸이 본능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형태이다. 몸은 집어넣어진 불결하거나 과도한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서 실패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토하게 된다. 위장의 부담, 구역질, 소화불량을 덜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입을 통해 음식을 토하는 것이다. 코끼리 행위. 따뜻하고 소금기 있는 준비된 물을 최소한 6잔 마신다. 물을 더 이상 담고 있을 수 없을 때까지 위장에 채운다. 발을 편하게 벌리고 서서 앞으로 숙여 손을 무릎 위에 짚는다. 전신을 이완한다. 입을 벌리고 콧구멍 깊은 곳으로 아 소리를 내면서 서서히 숨을 들이쉰다. 동시에 흉곽과 바로 아래 까르마끄리아. 마시고 나서 복부의 압박을 유지하다가 내쉰다. 이것이 정확하게 실행되면 물은 일정한 흐름으로 입 밖으로 분출된다. 분출하는 동안 몸이 이완되어 있어서 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자끄리아, 꾼자끄리아는 모두 고급 형태이다. 이 수련에서 물은 복부 근육의 수축으로 위장에서 분출된다. 이 행위는 복부 근육의 능숙한 조절과 수련이 요구된다. 꾼자끄리아와 같은 효과를 갖고 더 간단한 행법이다. 꾼잘과 가자끄리아는 아침 식사 전에
전, 이른 아침에 수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너무 춥다면 더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수련 전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그라끄리아는 위장이 불편할 때마다 식후 3시간이 되면 수련해도 된다. 만약 위장이 너무 많이 담았거나 나쁜 음식을 먹었다면 훨씬 빨리 실행한다. 꾼잘과 가자끄리아는 교화교사나 지도사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 행한다. 바그라끄리아는 필요할 때만 행한다. 물이 나오는 구토의 반사작용이 끝날 때 위장이 비었다는 신호이므로 행법을 그만둔다. 이러한 행법은 위장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일시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수련을 완료한 이후 30분 이내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모든 행법은 잘라내티에 이어서 한다. 이러한 수련은 탈장, 고혈압, 상승된 뇌내압, 심장병, 뇌졸중, 급성 위궤양, 당뇨병성, 눈질환이 있는 사람은 수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법은 위벽에 강한 근육 수축으로 모든 복부기관을 자극하고 정상화시킨다. 소화불량, 위산가다, 가스참 등의 문제가 극복된다. 몸에서 과도한 점액질이 제거되고 김침과 감기, 기관지염, 천식 그리고 다른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행법 또한 내부와 외부의 갈등과 억압에 기인하는 마음의 무력감이나 억눌린 감정과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행법의 가장 큰 장애물은 토한다는 생각으로 인한 사람들의 심리적 압박이다. 바스트라 다우띠, 천정화. 이 수련을 위해 깨끗하고 새로운 천이 필요하다. 정교하게 짠 풀을 먹이지 않고 염색하지 않은 하얀 모슬린 같은 무명천이 가장 좋다. 합성 물질은 피한다. 직물은 2.5cm 넓이에 3m 길이로 한다. 몇 달 수련 후 폭을 5에서 6m, 길이를 6에서 5m 정도 늘려도 된다.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지거나 실이 풀리면 교체한다. 천은 사용하기 전에 물을 끓여서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 그것을 미지근한 물에 담긴 머그컵이나 그릇에 담가 놓는다. 소금을 물에 첨가해도 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천이 물에 젖어 있게 해도 식도를 통해 위장을 부드럽게 미끄러지게 한다. 천을 더 쉽게 삼키려면 우유나 달게 한 우유에 담가도 된다. 같은 천을 여러 개 사용해도 된다. 수련 후에 천이 점액으로 두꺼워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완전히 끓인다. 그것을 되도록 햇빛에 직접 말려서 깨끗한 장소에 보관한다. 삼키기. 엉덩이가 바닥에 들리게 쪼그려 앉거나 낮은 의자에 앉는다. 발 사이에 천이 담긴 그릇을 넣는다. 전신을 일어난다. 천의 한쪽 끝을 잡고 다른 쪽은 물에 담가둔다. 천 끝의 양쪽 모서리를 말아서 약간 뾰족하게 하면 목에서 더 쉽게 내려간다. 뾰족해진 끝을 가능한 한 혀 안쪽으로 깊숙이 놓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입 밖에 엄지와 검지로 천을 잡는다. 천을 삼키기 시작한다. 그것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으면 따뜻한 물을 한두 모금 마신다. 위장이 물이 아니라 천으로 채워져야 하므로 단지 조금만 마신다. 천을 마치 음식처럼 부드럽게 씹는다. 이것은 많은 침이 분비되도록 해서 천천히 쉽게 미끄러져 내려가게 한다. 천이 목의 가장 아랫부분에 찔려서 구토감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사라질 때까지 잠시 멈췄다가 삼키기를 계속한다. 천이 한 번 기관과 식도의 연결점을 지나 좀 더 깊이 내려가면 문제는 없어지고 위장 속은 부드럽게 밀려 들어간다. 천 끝이 식도로 내려감에 따라 천을 점점 더 입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나 너무 빨리 집어넣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입에서 덩어리 져서 수련이 어렵게 된다. 모든 천을 삼키지 말고 입에서 최소한 30cm를 남겨둔다. 휘젓기, 일어선다. 다크시나와 바마 나올리를 먼저 수련하고 나서 회전을 한다. 마지막으로 마디아마 나올리를 한다. 위장 정화를 위해 3분에서 5분의 나올리면 충분하다. 초보자는 1분 동안만 수련한다. 나올리 대신에 사르그리아를 수련해도 된다. 천은 위장에 5에서 20분 정도 남겨두되 더 이상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천 제거. 이제 위장에서 천을 서서히 제거해야 한다. 한 번 더 쪼그린 자세로 앉는다. 천을 잡고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잡아당긴다. 너무 거칠게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장과 식도의 섬세한
을 손상시킬 수 있다. 처음에 천을 회수하는데 약간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몇 초가 지나면 사라지고 천은 쉽게 빠져나온다. 천은 모두 제거하고 머그컵이나 그릇에 담가준다. 이 수련은 어떤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기 전인 이른 아침에 행한다. 실행하기 전에 위장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한다. 수련하는 동안 말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의 지도 없이 이 수련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수련은 긴장, 항진, 심장병, 뇌졸중, 일반적인 질병이 있는 동안이나 몸이 허약한 상태일 때는 행하지 않는다. 수술 후 2, 3개월이 될 때까지는 수련해서는 안 된다. 바스트릭과 다우띠는 목과 가슴 부위에 강한 반사작용을 유발한다. 수련자 는 의도적으로 구토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자율신경계를 정상화한다. 기관지 근육이 이완되는 동안 가슴의 점액질이 줄어들고 제거되며 천식 증상을 완화한다.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가슴과 심장은 까파도샤의 자리이다. 천으로 이 부위를 깨끗하게 해서 과도한 까파가 제거되고 질병과 관련된 모든 것이 완화된다. 이 수련은 또한 삐따 도샤를 조화롭게 하고 담즙의 질환을 완화시키며 위장 위쪽 관의 기능을 개선한다. 천을 삼키기 전에 약간의 수련을 해도 된다. 이완하도록 노력하고 무리하지 않으면 그 과정은 더 쉬울 것이다. 서로 두드리지 말고 단지 부드럽게 천을 삼킨다. 마음이 한 번 행법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곧 숙달될 것이다. 천을 삼키고 나서 나올리에 휘젓는 과정을 통해 천이 위장벽을 타고 깨끗하게 해서 위장이 마사지 되어야 한다. 나올리, 복부 마사지, 가운데 복부 수축. 발을 1m 정도 벌리고 선다. 코를 통해 깊게 숨을 들이쉬고 폐가 가능한 한 많이 비도록 입을 통해서 내쉰다.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앞으로 숙여서 무릎 바로 위 대퇴부에 손바닥을 짚는다. 손가락은 안쪽 또는 바깥쪽을 향한다. 신체의 체중은 무릎 위쪽 이 부위에 편안하게 실린다. 팔은 곧게 편다. 바위를 꿈바까를 유지하면서 잘난다라 반다를 행한다. 눈을 뜬 채 배를 바라본다. 하복부를 빨아들인다. 복직근을 수축해서 복부 앞 중앙이 수직의 아치형이 되게 한다. 무리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이 근육을 수축한다. 숨을 참고 편안한 한 오랫동안 수축을 유지한다. 수축을 풀고 머리를 들어 바른 자세로 돌아간다. 복부가 팽창하도록 하면서 깊고 서서히 들이마신다. 천천히 전신을 이완한다. 이것이 1회이다.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선 자세로 이완한다. 수련을 반복한다. 마디야마 나올리는 바마 나올리를 시작하기 전에 숙달시켜야 한다. 왼쪽 수축.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마디야마 나올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복부를 수축하고 복직근 중앙이 수직의 아치 형태가 되게 한다. 복직근을 위쪽으로 이동한다. 무리하지 않고 가능한 한 강하게 왼쪽 근육을 수축한다. 마디야마 나올리로 돌아온다. 복부 수축을 풀고 머리를 들어 바른 자세로 돌아온다. 복부가 팽창되도록 하면서 깊고 서서히 들이쉰다.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바르게 선 채로 이완한다. 3단계를 행한다. 오른쪽 수축. 닥시나 나올리. 바마 나올리를 마친 후에 오른쪽을 같은 방법으로 수련한다. 마디아마 나올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복부를 중심으로 복직근 중앙이 수직의 아치형이 되게 한다. 복직근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숨을 멈춘 동안 가능한 한 단단히 수축한다. 무리하지 않는다. 마디아마 나올리로 돌아온다. 복부 수축을 풀고 머리를 들어 바른 자세로 돌아온다. 복부가 팽창되도록 하면서 깊고 서서히 들이쉰다. 이것이 1회이다.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바르게 선 자세로 이완한다. 이 수련이 숙달된 이후에만 복부 회전을 행한다. 복부 회전 또는 교반. 앞에 3단계를 숙달하기 전까지 이 수련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바마 나올리를 하고 근육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다크시나 나올리를 하고 다시 왼쪽인 바마 나올리로 돌아온다. 이쪽 저쪽 근육 회전을 계속한다. 이 과정은 교반으로 알려져 있다. 3회를 연속적으로 회전하고 복부 수축을 푼다. 다음은 먼저 다크시나 나올리로 시작하고 이번에는 복부 회전을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3회를 연속적으로 한다. 그리고 나서 근육을 가운데로 이동하는 마디아마 나올리를 행한다. 머리를 들고 바르게 선 자세로 돌아온다. 복부가 팽창되도록 하면서 깊고 서서히 들이쉰다. 이것이 1회이다.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바르게 선 자세로 이완한다. 나올리는 식후 최소한 5에서 6시간이 지나 위장이 완전히 비어 있을 때 수련한다.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기 전인 이른 아침이 최고의 수련 시간이다.
마디의 야마 나올리를 5회에서 시작해 10회까지 늘린다. 바마와 다크시나 나올리는 각각 함께 5에서 10회를 수련한다. 복부 회전을 5에서 10회에 시작해서 근육을 더욱 조절할 수 있음에 따라 몇 달을 걸쳐 25회까지 서서히 증가시킨다. 무리하지 않는다. 나올리는 전문가의 지도하에서만 수련한다. 나올리를 하는 동안 복부에 어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수련을 멈춘다. 다음날 통증이 가라앉았을 때 다시 시도한다. 나올리는 심장병, 긴장, 항진, 탈장, 고혈압, 담석증, 급성 소화궤양이 있거나 내장이나 복부 수술이 회복기에 있는 사람은 시도해서는 안 된다. 임산부도 나올리를 수련하면 안 된다. 그러나 출산 후 4에서 6개월이 되면 복부와 골반 근육을 강하게 하고 몸매를 새롭게 하며 내부 기관을 재조정하기 때문에 이 수련이 추천된다. 나올리는 근육, 신경, 내장, 생식, 비뇨, 배설기관을 포함하여 복부 전체를 마사지하고 정상화한다. 내분비계의 부신 구성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수련은 변비, 소화불량, 신경성 설사, 위상가다, 위장의 가스참, 우울증, 호르몬 불균형, 생식기가 비뇨기 질환, 당뇨병, 무기력과 정서 불안을 완화시킨다. 나올리는 프라나의 저장소인 마니프라 차크라를 자극하고 정화시킨다. 몸의 에너지 흐름을 조화롭게 하는 힘과 마음의 병요함을 커지도록 돕는다. 나올리를 시도하기 전에 아그니사르 그리야와 우띠아나 반다 수련을 숙달해야 된다. 나올리를 선 자세로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 시타 요니 아사나로 수련해야 된다. 나올리란 단어는 갈대 또는 속이 텅 빈 주기를 의미하는 어근, 날라 또는 난리에서 왔고 몸의 파이프 모양의 혈관, 신경과 관계가 있다. 날라란 단어는 복직근의 산스크리트 용어이다. 나올리 또한 나올리키 까르마로 알려져 있다. 나올리키 까르마는 이 행법이 정확히 그러하듯 여기저기로 움직이다 또는 회전과 휘젓기를 의미하는 어근 롤라에서 파생되었다. 그것은 복부 전체의 근육, 신경과 관련해서 구르고 회전하는 것을 휘젓는다. 바스티 요가적 관장 물로 하는 요가적 관장 배꼽 위에서 차오르게 깨끗한 물에 선다. 흐르는 강물이 이상적인 장소이다. 앞으로 기울여서 손을 무릎에 짚는다. 항문 간략근을 확장하고 동시에 물이 내장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띠아나 반다와 나올리를 행한다. 잠시 동안 내장에 물을 담가두었다가 항문을 통해 배출한다. 대장이 깨끗해지고 정화된다. 숙변이 제거되고 가스가 배출된다. 프라나야마의 고급 수련자는 수련으로 발생된 복부의 열을 진정시키는 데 바스티를 활용한다. 이 행법은 전문가의 지도하에서 배워야 한다. 초보자가 더 쉽게 수련하기 위해 짧은 관을 항문에 삽입해도 된다. 바스티의 효과는 배꼽 위에 차오르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에 앉아서 아시위니 무드라를 행함으로써 또한 획득된다. 바스티란 단어는 또한 바스티 또는 와스티로서 폭넓게 쓰이는데 하복부, 내장, 골반, 방광과 관련된 일반적 용어이다. 이 행법 또한 바스티 까르마로 알려져 있다. 까르마는 과정 또는 행법을 의미한다. 건조한 요가적 관장 스탈 바스티 다리를 앞으로 펴고 파스티 모타나를 행한다. 자세를 유지하고 내장 속의 공기를 빨아들이며 아시위니 무드라를 25회 실시한다. 잠시 동안 공기를 보존하고 나서 항문을 통해 배출한다. 대장 정화를 하고 가스와 공기를 제거한다. 항문 정화 물라 수다나 생신강의 부드러운 뿌리를 삽입한다. 대신에 검지나 중지를 사용해도 된다. 항문 간략근의 내부 표면을 뿌리나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10회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회전한다. 뿌리나 손가락을 제거하고 찬물에 항문을 씻는다. 이 수련은 항문 주위를 정화하고 변비와 치질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심항뿌리는 소독제와 청혈제이고 일반적으로 육체의 불결함과 정화하는 훌륭한 약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련에서 추천된다. 물라란 단어는 문자 그대로 뿌리, 토대를 뜻한다. 쇼다나란 단어는 정화를 뜻한다. 이 행법은 물라 다우띠, 가네시크리야,
그리고 차크라까르마로 알려져 있다. 까팔바티, 암내정화, 공기정화, 바스크라마 카팔바티. 이 수련은 까팔바티 프라나 야마와 같다. 공동정화, 뷰트라마 카팔바티. 그릇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500ml의 찻숟가락 하나 분량의 소금을 첨가해서 소금이 잘 녹도록 한다. 편하게 서고 물그릇을 위로 숙인다. 이 자세에서 가능한 한 많이 전신을 이완한다. 손바닥에서 물을 떠서 콧구멍을 통해 그것을 들이마신다. 물이 입으로 흘러내리게 하고 그것을 내뱉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몇 차례 수련한다. 잘라네띠에서 묘사한 것처럼 콧구멍을 적절하게 말린다. 이것이 수련의 완결이다. 점액정화, 시뜨까르마 카팔바티, 비유뜨끄라마 카팔바티와 같은 방법으로 선다. 따뜻한 소금물을 한 입 가득 머금는다. 그러나 그것을 삼키는 대신 위로 끌어올려서 코를 통해 배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몇 차례 수련한다. 잘라네티에 묘사한 것처럼 콧구멍을 적절히 말린다. 이것이 수련의 완결이다. 최고의 시간은 이른 아침이다. 그러나 비유뜨끄라마와 시뜨끄라마 까팔바티는 식후를 제외하고 하루 중 언제라도 행해도 된다. 비유뜨끄라마와 시뜨끄라마 까팔바티는 각각 몇 분 동안 행하고 매일 일상적으로 행해도 된다. 빈번한 코출을 있는 사람은 이 수련을 행해서는 안 된다. 비유뜨끄라마와 시뜨끄리마 까팔바티 공동에서 점액질을 제거하고 얼굴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은 피로한 세포와 신경을 활기 있게 하고 얼굴을 젊고 빛나게 하며 주름살을 펴준다. 육체와 정신을 포함한 다른 효과는 잘라네티와 같지만 강화된 것이다. 비유뜨끄라마와 시뜨끄라마 카팔바티를 행하기 전에 수련자는 잘라네티에 능숙해 있어야 한다. 까팔이라는 단어는 두개골이마 뇌의 전두엽을 뜻한다. 까팔바티는 빛 또는 광채, 바티는 빛 또는 광채 그리고 지각 또는 지식을 뜻한다. 뜨라따까 집중응시. 촛불을 작은 탁자 위에 놓고 앉아있을 때 불꽃이 정확히 눈높이에 오도록 한다. 머리와 척추를 바르게 하고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는다. 자세를 조정해서 초가 팔 길이만큼 몸에서 떨어지게 한다. 눈을 감고 전신 특히 눈을 이완한다. 몇 분 동안 몸의 확고함을 자각한다. 수련 내내 몸을 완전히 고요하게 한다. 눈을 뜨고 심지 끝을 확고하게 바라본다. 불꽃이 약간 깜빡일 수 있지만 심지 끝은 항상 고요하게 남아있다. 눈을 깜빡이거나 눈동자 어느 곳으로든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긴장의 원인이 되고 눈을 깜빡이게 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다. 심지에 의식을 완전히 집중해서 몸 의식을 망각한다. 마음이 산란해지기 시작하면 부드럽게 수련으로 되돌린다. 1, 2분 정도 후에 눈이 피로해지거나 눈물이 날 때 부드럽게 눈을 감는다. 눈 감은 앞의 공간에서 불꽃의 잔상을 바라본다. 상이 위아래 또는 좌우로 움직이면 그것을 주시하고 안정시키도록 한다. 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부드럽게 눈을 뜨고 한 번 더 심지 끝을 바라본다. 바깥 응시의 과정을 반복한다. 한 번 더 눈을 감고 내부의 상을 바라본다. 이러한 방식으로 3, 4회 계속한다. 최종회를 마치고 눈을 뜨기 전에 2, 3회 손바닥 비비기를 한다. 이것이 수련의 완결이다. 뜨리따까는 언제든지 행해도 되지만 위장이 텅 비어있을 때인 새벽이나 해질녘이 가장 좋다. 초보자는 단지 1, 2분 정도 바라본다. 일반적인 목적의 경우에 10분이면 충분하다. 영적인 목적이나 눈의 결합을 교정하기 위해 치료사나 교사의 상담을 받은 후에 뜨리따까를 장시간 동안 행해도 된다. 불면증과 정신긴장이 있는 사람은 밤에 잠들기 전에 10분에서 15분 동안 이 수련을 한다. 뜨리따까는 아사나프라나야마 이후 그리고 잡바와 명상 전에 실행한다. 뜨리따까는 고요한 불꽃으로 수련해야 하기 때문에 근처에 외풍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련자는 항상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는다. 깜빡거리지 않고 눈을 뜰 수 있는 능력은 지속적인 수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시킨다. 뜨라따까는 억압된 강박관념과 골칫거리, 마음에 짓눌린 생각들을 정화하는 뛰어난 방법이고 무엇이 떠오르는지 수행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이 표면화되어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것
다시 발생하면 수련을 멈추고 요가 전문 교사의 조언을 구한다. 눈의 피로, 근시, 난시, 백내장의 초기 증상과 같은 눈의 질환이 있는 경우 촛불 대신에 검은 점을 사용한다. 간질병 환자는 촛불 들이닦아를 수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완전히 고정된 대상을 응시하도록 선택한다. 이 수련은 눈을 맑고 밝게 한다. 신경계를 조화롭게 하고 신경감인, 불안, 우울증, 불면증을 완화시킨다.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완전한 집중력과 강한 의지력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아기야 차크라를 활성화시키고 명상을 위한 준비로 탁월하다. 뜨라따까는 개인이 선택한 어떤 대상이라도 수련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절하기에 너무 강력한 경험을 주는 어둠이나 거울, 수정구, 달에 대한 뜨라따까를 권장할 수는 없다. 섬세한 눈의 세포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태양에 대한 뜨라따까 수련은 피한다. 한 번 대상을 선택하면 바꿔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대상에 마음이 다시 동화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의해서 선택하고 선택을 고수하라. 수련은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고정된 한 점 또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포함한다.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동요하는 경향을 억제해서 일심 집중하여 통찰력을 일깨우는 것이 목적이다. 마음의 모든 주의력과 힘을 하나의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집중한다. 이것은 무리하지 않고 쉽게 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한번 이것이 성취되면 마음속은 잠재된 가능성을 자유롭게 일깨워진다. 뜨라따까란 단어는 보다 또는 응시하다는 뜻이다. 뜨라따까는 사뜨까르마의 마지막 해법이다. 그것은 고도의 의식 상태로 이끌기 위해 육체 위주의 수련과 정신 수련 사이의 디딤돌로서 작용한다. 그것은 하타 요가와 라자 요가 사이 다리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그것은 하타 요가의 부분이라지만 라자 요가의 일부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